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투자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코인 투자 12주차째를 맡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를 하고는 있는데, 현황이 지금, 먹구름이네요. 5,689달러. 이거 12,800달러 넘었었는데, 잔고가 이렇게까지 줄었어요. 일단, 코인 투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한 5주 연속? 6주? 뭐 이렇게 계속 수익이 나가지고 주식투자처럼 이렇게 좀 필승법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주식 쪽은 주간 잔고 변동이 계속 이제 주마다 흑자 해가지고 뭐 수익 자체는 작지만 필승법을 그래도 유지했고 도달했고 그걸 계속 이제 유지해가는 시츄에이션인데 예전보다 좀 시장 조건이 안 좋아지긴 했어도 근데 이 코인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한 6주 연속 이렇게 수익을 봐가지고 필승법 좀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사실 1,600만 원까지 잔고를 찍으면서 이걸로 금방 좀 이렇게 자산을 불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12월 한 13일 이 무렵부터 12월 11일 이 무렵부터 겐세이를 놓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매주 월요일마다 휘청이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휘청해가지고 계속 이 월요일 혹은 월요일 새벽 그러니까 화요일 잔고 앞 집계로 해가지고 이때마다 잔고가 훅훅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들이 계속 요동을 쳐 갖고 이 비트코인 이슈 계속 이거 뭐 블랙록 어쩌고 ETF 해가지고 하고 있죠. 심지어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월요일, 화요일 뭐 이럴 때만 좀 이렇게 흔들리다가 흔들리고 그 나머지 날은 복구되는 열심히 이제 복구해가지고 다시 이제 때우는 형식이었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도 그렇고 또 수요일도 지랄하고 또 그런 현상이었어요. 목요일 날 그러니까 뭐 연속 한 두세 번을 자꾸 그지를 하더라고. 갖고 알트가 다 비트코인 휘청이니까 알트들이 다 휘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두 배, 세 배로 휘청이는 거야. 갖고 이 좀 코인 간의 알트들이 비트코인 자체를 지표로 삼고 움직이는데 너무 의존성이 심하다. 그러니까 그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지수에 따라서 전체 종목들이 따라 이게 하락하거나 그런 경향성은 있지만 그래도 뭐 삼성전자가 뭐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뭐 일부 막 전혀 무관한 그런 종목들이 하락 다 모두 하락하지는 않거든요. 약간은 그래도 독립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독립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코인이 속성이 너무 비트코인에 다른 코인들이 다 의존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비트코인 마이너스 1% 빠지면 응? 그 거래량 없는데 자신이 보유한 비율은 크죠. 그런 애들이 막 휙휙 다 일단 손절해야 되겠다 말해 혹은 일단 파는 포지션으로 가야 되겠다고 손절을 하니까 마이너스 1% 떨어지는데 지 혼자 마이너스 6% 7%씩 막 떨어지고 그런 애들이 많어. 그래가지고 그렇고 반등해야 될 때는 그 비트코인이 1% 오르면 또 그만큼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가만히 있다가 그때가 좀 골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또 어김없이 또 비트코인 휘청이는 그 주간에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게 전체가 아까 빨간불이었어요. 오전만 해도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4,800달러 때까지 구경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은 제자리 찾았거든요. 시간 보고 할때 이렇게 떨어지면서 공포를 주니까 코인들이 막 마이너스 6% 8% 시청이더라고. 비트코인은 다시 이제 보합 배 찾았는데 알트들은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들도 이제 떨어졌던 애들이 좀 보합 가고 그래야 되는데 마이너스 5%에 겉돌고 있고 마이너스 4%에 겉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얄밉다 해가지고 이 이슈가 저는 이게 비트코인 자체로는 좀 기대를
하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대장 코인들, 지표가 되는 코인들 자체가 이슈가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을 벌었을 때의 구간은 그랬었어요. 그냥 비트코인이 좀 이렇게 크게 급등하기 전, 막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시츄에이션나?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 시츄에이션 할 때, 좀 크게 급등하기 전에, 그럴 때 좀 평탄하게 갈 때, 평탄하게 갈 때, 그럴 때 그거 했단 말이에요. 코인들이 요동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난 6주간 보면은 이게 참 웃긴 게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 자체는 지금 일봉으로 봐도 뭐 휘청이는 월요일마다 휘청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이야. 올랐는데 알트들은 지금 이렇게 같이 따라 오른 척 하다가 비트가 좀만 고개를 까딱하면 그때 막 3배, 4배씩 빠지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럼 똑같이 우상향을 유지해야 되는데 뭐 잘해야 수평을 유지하거나 혹은 빠질 때만 더럽게 빠져가지고 우하향으로 막 이렇게 가거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비트만큼 회복을 하지 못하는 거죠. 비트 따라 굉장히 비트에 민감하게 움직이면서도 비트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다. 이게 제가 뭐 투자를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운에 의해서 뭐 이때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보유하면서 어떤 그 거래 간의 매수와 매도 간의 차익을 내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딱히 제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음 너무 우하향이 세니까 이 마진에서 이걸 따라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우하향을 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하고도 이제 비트코인 너무 요새 막 지랄 맞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런 거죠. 이 친구가 또 조만간에 한번 이제 고양시 사는데 한번 또 놀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갖고 원래 작년에도 한번 갔고 또 몇 번은 놀러 오라고 했는데 얘 성격이 약간 그 청소한 브라이언처럼 좀 결목함이 지나쳐가지고 좀 놀러 가도 뭐 할 것도 별로 없고 이거 뭐 나와서 한 10분만 걷자고 산책이라도 하자고 하면 자기는 10분 이상 못 걸어간다고 어딜 가도 뭐 택시 타고 가야 된다고 그 지랄병을 하지 않나 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그냥 혼자 그냥 막 산책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막 그래갖고 좀 심심해서 유야무야 하다가 또 이제 저번 달 작년이 지나가기 전에 12월 말에 또 한번 놀러 오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좀 유야무야 하다가 그랬던 거죠. 그게 뭐야 아니 좀 수익이 나야지 수익이 나야지 수익금을 들고 좀 기분 좋게 놀러 가서 또 밥도 한 턱 내고 좀 그럴 텐데 이게 지금 계속 이 투자가 적자 쪽으로 계속 이렇게 주터에서 번 거를 오히려 코인에서 까먹는 시츄에이션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원금 대비로는 수익인데 한 155만 원 정도 수익인데 기존에 이게 얼마야 수익금이 한 600, 830, 1000만 원까지 찍었었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1000만 원이 155만 원으로 줄어든 거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좀 유야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넘겨주고 계속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카카오톡을 좀 컴퓨터 PC에서 이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타자를 길게 치면서 했던 거죠. ETF 이 승인 이슈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알트들이 너무 말썽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알트들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비트코인은 사실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는데, 이런 날 이렇게 월요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뭐, 고래 매물? 패대기 매물이 딱 이렇게 한번 나와버리면, 아, 비트코인 이제 고점 찍었다. 끝장이다. 막 그런 판단을 하고 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무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이제 알트들에서, 알트들은 또 심하게 빠질 테니까 내가 먼저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거 뭐 마이너스 막 5% 빠진 날, 심지어는 이 5일 전에는 마이너스 한, 이게 비트코인이 8%까지 빠졌어요. 이 정도면 거의 6개월 만에, 최고 수치야, 6개월 만에. 거의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막 알트들 마이너스 18%, 20% 찍고, 하니까 난리도 아니라고. 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비트는 회복해가지고 계속 무상향 유지하고 있는데, 알트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얄밉죠. 음. 그래가지고 얼추 이제 필승법에 접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아직도 좀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구나. 좀 그런 느낌이죠. 그 뭐야. 이런 현황 속에서 계속 보는데 청산이 몇 번 나는 뭐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 현황 속에서 3배하고 10배는 거의 청산이 안 일어나요. 근데 5배가 좀 이렇게 너무 빈번하게 청산이 일어나더라고. 그래갖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3배 같은 경우는 맥스 살 수 있는 비율이 1.5던가? 그래요. 이 마진 레티오가 나오지만 1.5? 1.5라는 건 부채가 1일 때, 빌린 돈이 1일 때 내가 가진 현금 물량이 0.5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1.1이면 내가 가진 현금 물량이 0.1이고 부채 비율이 그 10배인 1이 돼 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3배는 이게 그러니까 끌어쓸 수 있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달러 있으면 200달러 정도까지만 이렇게 증거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배는 내가 100달러 가지고 있으면 400달러 정도를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진 10배 같은 경우는 내가 뭐, 그거죠. 100달러 가지고 있으면 900달러 정도까지 이제 빛을 끌어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뭐냐면, 왜 5배가 유독 심하게 총산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끌어쓸 수 있는 3배 같은 경우는 끌어쓸 수 있는 비중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비율 자체가 높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갖고 어지간히 떨어져도 이 청산 비율이, 청산가가 그렇거든요. 3배가 1.18이고 5배가 1.15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3배는 버퍼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어지간하면 청산이 안 되고 다시 이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어. 근데 이 5배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비중은 1.25대까지도 계속 이제 끌어 쓸 수 있는데 1.25면 그거죠. 4배, 빛이 4배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까지 맥스로 끌어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청산가가 1.15로 지나치게 좀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1.1 정도 해도 되는데 지나치게 좀 3배하고 거의 차이가 없게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강제 청산이 많이 일어나는 그 비율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배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가 워낙 메이저 해가지고 시세 변동이 비트가 흔들려도 비트 자체도 10배지만 시세 변동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지간하면 이거 10배도 청산이 잘 안 나요. 청산 비율도 이제 0.5이기 때문에 1대 0.5, 20배 차이가 나야지 청산 비율에 강제 청산 모드에 진입하기 때문에 여지가 많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5배만 좀 이렇게 지나치게 좀 이렇게 강제 청산 비율이 높은 편이야. 5배라는 그 수치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나서 그러니까 4배 자기 현금이 4배까지 쓸 수 있는데 그 자금이 얼추 6배에서 7배 근접하게 되면 이제 강제청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3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된 거죠. 그러니까 2배까지 이제 처음 이제 당겨 쓸 수 있다가 그 비율이 6배 정도 6인 68에 48이니까 6배 정도 차이가 나야지
강제 청산이 되니까 그 폭이 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5배는 이게 한 번 급하락하기 시작하면 이 마진콜 알림 온과 동시에 거의 뭐 주가가 더 떨어져 버려가지고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5배가 의외로 좀 다크호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이 이 5배 쪽이 많기 때문에 5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마진 투자에서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3배 종목들 혹은 10배 종목들로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가든가,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5배 종목들도 이게 거의 이 OX로 고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계속 이게 변동이 되더라고, 변동. 근데 이것도 변동이 안 돼 있는 종목들도 어디서 좀 이렇게 찾아보기가 좀 힘든데, 이게 메뉴가 계속 어디에 있지 하는데, 이런 것도 뭐 5배도 내가 원하면 더 높일 수는 없지만, 그거를 뭐 3배쯤으로 이렇게 한도를 자기가 조절하는 그런 창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걸 수동적으로 조절해가지고 5배 종목을 거래하더라도,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건가? 어. 그러니까 5배라도 뭐 3배나 2배, EX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제 세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상은 끌어쓰지 못하게 해가지고 마진 비율을 좀 넉넉하게 하다 보면은 좀 더 여유하게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청산 비율은 1.15 유지되면서 만약에 이제 3배 한도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3배보다 버퍼가 크기 때문에, 그 청산까지 버퍼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OX까지 해봤는데 OX도 너무 좀 심하고, 한 3X 정도가 적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OX를 3X 정도로 그러니까 이 OX 종목들도 3X 한도로 또 이렇게 자기가 강제 수동 조절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래요. 지금 이게 어떤 종목은 큰 종목들은 손실이 크게 났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현금 거래를 하면서 이 차익 거래를 현금 거래로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주가 폭락보다 지그재그 매매식으로 하면 주가 폭락에 비해서 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한 20%가 며칠 동안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주가가 마이너스 20% 빠지는 동안 내 코인 종목은 한 마이너스 한 15%나 11% 빠지는 정도,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승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100%에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좀 많은 필승법에 가까운 어떤 그 투자 논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10년 넘게 운에 의해서 막 종목을 고르고 빠져나오고 막 그렇게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고 이것만 생각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사람이 예측을 벗어나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칙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적 승산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번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하고도 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구조적 트레이딩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현금에서는 굉장히 보탬이 돼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마이너스 50% 만약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한 마이너스 25% 혹은 마이너스 좀 이렇게 하루하루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일봉상 크게 변동성을 타게 되면 마이너스 한 10%까지도 좁힐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마진 투자에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마진 투자를 하는 대신 위험성은 커지지만 그 위험성을 다시 이제
대신에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남지 않는 분산 투자 형태로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좀 버거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비중을 좀 이렇게 5x인데 5x를 한 3x로 이렇게 강제 세팅해갖고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안전하게 가는 방법인데, 제가 지금 만약에 자본금이 이 정도가 아니라 한 10만 달러 뭐 이 정도 있었다면 한번 해봤을 거예요. 좀 안전하게 가는 차원에서. 그 뭐냐면 스팟 계정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격리 마진 계정에서 그대로 거래를 하되, 그런 거죠. 현금만으로, 현금 100%만으로 이렇게 일단 거래를 하다가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그렇게 현금 100%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마진 기능을 끌 수 있거나 다시 이제 줄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죠. 뭐 한 배로 조정을 할 수 있거나, 한 배로 조정하게 되면 이제 현금 100%가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세팅한 다음에 현금 가지고 하다가 수익 날 때는 계속 이렇게 현금 가지고만 하다가 주가가 의외로 이제 변동 너무 심하게 떨어진다. 너무 막 갑자기 막 주가가 막 마이너스 50% 60% 이렇게 막 갑자기 떨어진다. 그럴 때만 마진 모드를 들어가가지고 저점에서 다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물타기식으로 이렇게 확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요량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필승법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가지가 뭐 한 3배쯤으로 하든지 앞살이 그냥 한 배쯤으로 해가지고 현금만으로 운영하다가 심하게 떨어질 때만, 그때만 이제 빛을 끌어가지고 물타기 대응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부분, 그 급락한 부분, 지나치게 급락한 부분들에서 이득을 바로바로 취하면서 하게 되면 얼추 필승법에 가까운 그런 이슈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BNB 자체가 이 거래 수수료 이 자체도 25%나 디스카운트 해지만 BNB에 가지고 있으면 또 이자도 있어요. 이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 내는 기간 동안 이자가 오잖아요. 이자가 그 1년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돼요. 마이너스 한, 예전에 그 영상에서 나왔지만 한 7%에서 한 8%?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뭐 1년 이자가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한 9% 막 그 정도 떼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자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BNB 이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 이거 활성화했었는데, 종목마다 활성화를 시켜야, 종목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나? 이건 격리 마진 종목마다.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오토 디덕팅 BNB 하면은, 이제 이거를 이 해당 코인으로 그 이자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거 되는 거죠. BNB로 자동 공제하고, 이 현금 쪽에 보유한 BNB로 공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5%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고팔고 거래 수수료 자체에서 25%,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또 5% 공제해가지고 BNB를 조금씩이라도 틈나는 때마다 이렇게 사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이 정도 남았죠. 그래가지고 BNB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수수료 이득을 보기 위해서 BNB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하기만 하는 그 유저들이 바이낸스에서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지금 며칠간, 한 4일간 단기적 하락을 하긴 했는데,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량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BNB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좀 이 청산 마진만 건들지 않고 괜히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겐세에 부리지 않고 그냥 잘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BNB도 기존에 수익이 한 1200달러 가까이 됐었는데, 이번 차에서 마이너스 36% 정도 손실 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모업이 원래 최고 수익을 내던 종목이었었는데 290%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USTC 다음으로 이제 수익을 많이 냈던 그런 종목인데, 이것도 이번 차에서 하여튼 그랬어요. 저번 차인가? 이번 차에서 갖고 결국은 이제 300달러 물타기 한 건데,
이게 갑자기 급락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전조 없이 무시무시하게 급락을 하더라고. 여기서 이제 몹이 일봉으로 갑자기 이렇게 5%, 15%, 11%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해버리니까 마진은 순식간에 좀 차익 매매를 하면서도 버텨도 순식간에 마이너스 한 73%막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존에 이게 잔고가 이게 원금이 257달러 정도였고 이게 잔고가 900여 달러 정도였는데 그래가지고 한 200달러 정도만 남았더라고. 갖고 마이너스 72%에서 다시 이제 복구하는 것보다는 좀 하는 게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이너스 40에서 50%까지도 복구가 좀 그래도 쉽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손실이 커 보이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마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이 올 때 또 얼추 또 확 많이 좀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는데 마이너스 한 50%까지는 금세금세 복구가 되는데 마이너스 한 70, 80 찍고 들어가면 복구하는데 좀 한참 시간이 걸리죠. 그럴 때 이제 분산 투자의 장점이 일부 수익난 종목을 그러니까 수익 보고 있는 종목을 처분해가지고 처분이 됐을 때 그 일부를 이제 일로 물타기를 보낸 다음에 해가지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회복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0 몇 프로에서 한 300달러 정도만 이차니까 그게 한 마이너스 50%대로 딱 손실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금 이체를 하면서 더 많은 매수를 깔아놓을 수 있고 더 위로도 이제 많은 매도를 깔아놓을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충분히 산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또 급등봉이 막 이렇게 20% 가까이씩 이틀 나오다 보니까 얼추 아까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19%까지 이제 좁혀졌던 거예요. 물타기 후에. 그래가지고 한 번 정도 더 이제 상승을 먹고 나오면 얼추 이제 본전을 찾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70%가 넘었던 종목이 그러면 이제 본전을 찾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투입했던 자금은 빼고 또 그 자금을 또 다른 곳에 좀 이렇게 손실난 종목들에 지금 한 마이너스 70%, 73% 이런 종목들에 또 투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좀 이렇게 손실 보는 종목들도 결국은 이제 한번 본전 만들고 나온다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90%가 넘어가 버리면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지켜볼 요량입니다. 너무 좀 징글징글하게 변칙성을 타기 때문에 누나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랬거든요. 원래 이 누나 클래식, 누나 USTC 이 삼형제 중에서 그래도 거의 제일 원금에 가까웠었는데 이 한순간 이 대폭락 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 대폭락한 날 마이너스 8%까지 빠진 날 이때 저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8% 넘었었죠. 이때 순식간에 막 마이너스 막 하여튼간에 막 그렇더라고요. 마이너스 30% 넘게 빠졌던 거예요. 순식간에 휘청이게 되면서 또 하필 청산이 일어났을 때 그랬어야 됐거든요. 청산이 일어났을 때 밑구리를 이렇게 한참 말아가지고 청산가 도달하고 밑구리를 한참 말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한 40%에서 50%는 건지는 형국인데 청산가 도달하고 나서도 한참 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0 몇 프로 한 17%에서 이제 청산가 도달하고 강제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 와중에도 갑자기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30%까지 곤두박질 치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청산되고 나면서 딱 보니까 남아있는 돈이 갑자기 순식간에 다 사라지더라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참 지랄 맞다. 보면 누나도 굉장히 이제 하락했죠. 그러니까 얄미운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 자체는 단순한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회복하고 오히려 우상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 미묘한 차이, 이
비트코인이란 봉을 보면서 이 알트들이 이걸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과도하게 대응을 한다고요. 과도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무슨 마이너스 30% 넘게 비트코인 마이너스 8% 빠졌다고 마이너스 30%나 빠지고 그리고 더 빠지고 그런 식으로 회복할 때는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가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비트코인 욕을 하게 되죠. 비트코인 막 겐세이 막 개지랄 떤다고 막 그러니까 이거 무슨 농간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거야. 찬물을 끼얹는 막 그런 느낌인 거야. 찬물을 끼얹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떨어지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 얄미운 거야. 더 얄미운데 알트들만 계속 이 떨어질 때만 오를 때는 그냥 정량적으로 오르는데 떨어질 때만 두 배, 세 배씩 떨어지니까 계속 비트코인은 우상향 타는 동안 알트들만 우하향 그냥 타가지고 막 꺾여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냥 비트코인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평탄할 때 이럴 때가 돈 벌기가 좋았던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움직일 때. 이럴 때가 돈 벌기가 훨씬 좋았고 그런 거예요. 음. 이렇게 한 번 크게 오른 다음에 이제 한 번 이렇게 휘청이게 되면 알트들이 막 지레짐작으로 눌러가지고 고점에서 이제 장기적 우양으로 갈 것이다 그 공포감이 있는지 너무 배대기를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좋지가 않은데 아무튼 이 한 주의 시작에 또 월요일장마다 초를 치면서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또 다시 이제 투자를 가다듬어 가지고 정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장고가 이때 2주 연속 하락을 보면서 이걸로 좀 이렇게 끝내고 다시 이제 흑자 전환으로 해가지고 연속 가자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초를 치는 거예요. 이때도 월요일날 시청했지만 그거를 이제 화요일날 복구를 하고 화요일인가 이때가 아무튼 이제 복구를 하고 이제 좀 이제 제대로 간다 싶었는데 주말 동안에 또 개폭락하고 비트가 시청이면서 알트들이 개폭락하고 해가지고 주간 잔고가 마이너스 되고 이번 주도 월요일 초장부터 또 겐세이 불이죠. 겐세이 불해가지고 그렇단 말이야. 비트코인은 오늘 저점 찍은 게 많이 안 찍었어요. 보게 되면 이게 등락이 좀 안 나오는 게 좀 짜증이 나는데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거 빠진 거 0.8%씩, 0.6%씩, 0.78% 크지도 않단 말이야. 크지도 않은 거. 이거 뭐 합쳐봤자 마이너스 한 2% 정도? 그 정도 했겠네. 그 정도 했는데 알트들은 막 쌩 난리를 치면서 까이다 보니까 이게 최저 잔고는 아닌데 아까 정규장 종료했을 때만 해도 740만 원, 뭐 한 180만 원 손실 보고 마이너스 막 19%또 까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 종목만 가진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했는데도 그지라야 마이너스 18%니까 올 초 한 종목들이 마이너스 한 5%, 6%씩 이렇게 막 다 하락불을 찍고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참 더럽게 얄밉다. 그런 거죠. 지금도 비트코인 자체는 플러스잖아. 0.77%. 플러스인데 왜 떨어져가지고 쓸데없이 떨어져가지고 또 어떤 종목들은 또 강제 청산 한번 밟고 해가지고 다행히 이번 청산에서는 이제 청산 이루어지고 나왔고 더 떨어진 가격에 다시 이제 주워 담을 수 있어가지고 청산이 여파가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청산을 보다 보면 좀 기분이 더럽긴 하죠. 아무튼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비트코인 이슈가 저한테는 뭐랄까 반갑지는 않다. 계속 이렇게 비트코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ETF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것 때문에 막 지금 알트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냥 좀 비트코인이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오르려면 그냥 천천히 우상향으로 오르거나 좀 그래야지 무슨 매주 월요일마다 입장료 1,000불씩 내는 것도 아니고 월요일마다 막 고래들이 팔기로 약속했는지 월요일마다 이렇게 약속이 난 듯이 좀 이렇게 매물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농간질이에요. 농간질.
참 얄미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투자를 뭐 잘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잘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어거지로 던지잖아. 어거지로 너무 막, 그리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올랐는데, 알트들만 마이너스 뭐, 30% 빠져있고, 40% 빠져있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이거 억울하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어? 아, 비트코인 지표 보면서 알트들이 분명히 움직이는데, 어, 굉장히 시간봉 차트로 보게 되면 거의 뭐 차트가 카피 트레이드다 싶을 만큼 따라서 움직여요. 비트코인이 오를 때만 오르고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 근데 비트코인이 일봉적으로는 지금 상승각인데 일봉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왜 일봉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그리고 있는 거는 빨아라냐 말이지. 비트코인 겁나 추중화 해가지고 코인들이 알트들이 다 떨어질 때는 겁나 떨어지면서, 그런 시간봉 한 시간에 급락하게 되는 그런 봉 떨어질 때는 두 배, 세 배로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왜 일봉의 이 흐름을 무시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얄미운 일이죠. 뭐 이게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까지 상정하기는 힘들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한 판에 투자를 이제 계속 도모해 봐야죠. 오늘은 일단 6,000달러는 회복하는 걸로 좀 목표를 잡아보고, 아주 더러워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이때만 해도 9,300달러인가 구경했었는데, 갑자기 또 이번 주에 4,800달러? 와, 아까 장중에 4,800달러까지 막 휘청 있는 걸, 그게 최저점도 아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4,800달러까지 휘청해가지고 다시 이제 5,770달러 하는데, 이거 매주 뭐 입장료 내는 것도 아니고 1,000달러씩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게 6주 전부터 계속 그런 거예요. 이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이 전까지는 그렇게 큰 매물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더라고. 연속 지금 1주, 2주, 3주, 4주, 5주. 이때도 시청이긴 시청이었는데, 7주 전부터도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되면 시청이긴 시청이었는데, 이때는 제가 그래도 이제 알트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USTC 이슈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메이저하게 보유한 종목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보유한 전체 종목들이 15개 막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도, 보유한 전체 종목들이 비트가 떨어지면 동시에 다 일사불란하게 떨어지는 시기고, 어쩌다 한 종목, 두 종목 정도만 막 이렇게 간신히 이제 좀 이렇게 등락을 유지하고 뭐 그런 현상이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농간지를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흐름 자체가 좀 나쁘다고 해야 되나? 알트들에 대해서 나쁜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주차도 이제 한 판의 투자를 잘 관리해 볼 유랑입니다. 지금 얼추 2주 만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막 겸사겸사 이것저것 막 바빠가지고 투자 녹화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상 다들 이제 코인 시장 통투하시길 바라며 녹화를 마칩니다. 찰리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